코로나19 이후 두 번째로 치러지는 수능 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입시 한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포근한 날씨 속에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 등 김장 재료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방의회가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회기 청주시 의회에서는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내용이 40%가량 발의됐습니다. 송어 출하량 감소로 어민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할인 쿠폰을 배포하는 등 송어 소비 진작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 두 번째 수능이었는데 다행히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시험이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수험생들은 아쉬움은 잠시 접어두고 홀가분하게 시험을 마무리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시험장 밖으로 나오고 학부모들은 8시간 넘도록 고생한 수험생들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합니다. 힘겨웠던 수험 생활을 끝낸 학생들의 얼굴엔 아쉬움과 홀가분함이 교차합니다. 학교를 안 가니까 집에서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게 그래도 수능 끝나서 홀가분합니다. 네. 수험생들은 생각보다 어려웠던 시험에 걱정도 앞서지만 아쉬움은 잠시 접어두고 다가올 수시 면접 준비부터 입시 공부 탓에 미뤄둔 여가 생활까지 계획도 알차게 잡아봅니다. 오늘 시험이요? 네, 국어 수학이 좀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지금 딱 시험 끝나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놀아야죠. 수시 면접 같은 거 준비할 예정이에요. 밴드를 하고 있는데 못했던 활동도 다시 하고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요. 고생한 자녀들을 품에 안은 학부모들도 아쉬움 반, 홀가분함 반입니다. 약간 지금은 되게 후련하긴 한데 아침에는 많이 긴장을 좀 했죠. 네, 엄마니까. 실수만 안 하면 잘 치르고 왔으면 좋겠네요. 도내에선 모두 12,500여 명의 수험생이 일반 시험장 33곳에서 시험을 치렀고 자가격리자 등을 위한 별도 시험장 4곳과 병원 시험장 2곳에선 응시 인원이 없었습니다. 신분증을 두고 오거나 교통정체로 입실 시간에 늦을 뻔한 학생 등 수험생 14명이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시험장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1교시 결시율은 12%로 지난해보다 2.9%포인트 낮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 두 번째로 치러진 이번 수능 시험 성적은 다음 달 10일 발표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김장철 배추와 무 가격이 치솟으면서 올해는 김장 포기수를 확 줄이겠다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배추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고 80%가량 비싸지면서 정부와 유통업체가 가격 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10,000원 선을 훌쩍 넘겼던 김장 배추 세 포기 가격이 30%나 내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치솟는 김장 물가를 잡기 위해 김장 채소류에 대해서 농축산물 할인 쿠폰제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배추 가격이 예년보다 많이 오른 상태인데요. 정부에서 주관하는 할인 행사 외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10% 정도 추가로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장 배추 가격은 지난해보다 30%에서 80%까지 올랐습니다. 재배 면적 축소와 무름병 확산으로 배추 생산량이 급감한 결과입니다. 다음 달 8일까지 한시적인 행사지만 김장 비용 걱정이 컸던 주부들은 그나마 부담을 조금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비쌌는데요. 지금은 행사를 해서 그런지 조금 저렴해요.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올해 김장 비용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전통시장은 8.2%, 대형마트는 5.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김장철인 다음 달 초까지 김장 재료 가격이 추가로 오를 경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급 불안이 나타날 경우 김장 채소류의 정부 비축분과 출하 조절 물량까지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피감기관이 제출한 자료 중에서 의미 있는 통계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통상 7분으로 보는데 충북은 7분 이내 도착률이 평균 50.6%로 조사됐습니다. 10번을 출동했을 때 5번은 7분 이내에 도착한다는 건데요. 시군 소방서별로 보면 증평 소방서가 69%로 가장 높았고 영동 소방서는 29.7%로 가장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 군 간 면적 등의 차이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국 평균인 68.7%인 걸 고려하면 충북은 출동 시간 단축을 위해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도내 23개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처 비율입니다. 보시면 79.1%로 10명 중 8명 정도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 순입니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마이스터고의 경우 45%가 중소기업이었고 중견기업과 대기업 취업률은 특성화고보다 훨씬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충북의 부동산 중에 외국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은 얼마나 될까요? 전체 면적의 0.17%, 금액으로 환산하면 3,367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국인이 50% 가까이 가지고 있고 미국인, 아시아인 순이었습니다. 출생률 감소에 따라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초중고 학생 수가 20% 넘게 감소했는데요. 특히 영동과 단양, 보은 등 농촌 지역의 감소세가 더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충북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대안까지 모색할 수 있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방의회가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회기 청주시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와 규칙의 40%가량이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올해 청주시의회 마지막 회기에는 모두 83건의 조례와 규칙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중 시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내용이 전체의 40%가량인 30건에 달합니다.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복무, 교육, 포상, 후생복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방의회 사상 첫 인사권 독립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시킬 전망입니다. 집행부에서 임시 파견된 직원이 아닌 의장의 인사 지휘를 받는 의회직으로서 소속감과 업무 집중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선발하는 정책 지원관은 의원들의 정책 발굴과 의정 활동을 보조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눈치 보느라고 일을 못했잖아요. 다 선배들이 저쪽에 있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다 독립이 되니까 우리 여기 오시는 직원들이 활기를 가지고 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다만 의회의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는 공정성이 담보돼야 합니다. 의회직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는 승진척차나 불공정 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모두가 인식할 수 있고 형평성이 유지되는 그러한 공정한 인사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이 강화된 만큼 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눈높이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이 침체된 가운데 출하량이 급감한 송어 어민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출하가 늦어질수록 값비싼 사료값 부담이 큰 송어 어민들을 위해 청주에서 소비 촉진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송어 음식점에서 주문을 마친 손님이 선결제를 합니다. 카드와 함께 내민 건 음식점에 비치된 7,000원 할인 쿠폰. 송어 주문 1kg당 7,000원이 할인됩니다. 가끔 이쪽으로 지나다닐 때는 일부러 들어서 포장도 해다가 갖다 드리기도 해요. 근데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고 기분 좋죠. 청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내 송어 소비 진작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역 내 10개 송어 음식점에 송어 할인 쿠폰 23,000장을 배포한 겁니다.
올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1억 7천여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충북송어양식협회에서 사업 신청서를 내게 되었고 해수부에서 선정이 돼서 내수면 양식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에서 연간 50여 톤에 달하던 송어 출하량은 코로나19 이후 20% 이상 줄었습니다. 송어 출하가 지연될수록 어민들은 사료값 등 고정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특히 사료값이 굉장히 비싼데요. 쌀보다 비싼 사료를 송어가 먹거든요. 근데 이 사료 금액을 이제 줘야 될 때, 대금을 결제해야 될 때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할인 행사로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건 스스로의 몫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최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형광등보다 LED 등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원이 품질을 조사해봤더니 제품별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형광등에 비해 소비 전력이 낮고 수명도 배 이상 길어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등. 한국 소비자원이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는 36W 대체형 LED 등 중 주광색 8개 제품을 비교 시험했습니다. 소비 전력 1W당 밝기를 나타내는 광효율을 따져보니 제품 간 89루멘와트에서 147루멘와트로 최대 1.7배나 차이 났습니다. 번개표와 오스람, 탐룩스와 필립스 4개 시험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효율이 높다 보니 연간 에너지 비용도 낮았습니다. 밝기는 기존 형광등 대체로 사용되는 만큼 형광등의 평균 광속인 2050루멘보다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스람과 필립스, 번개표 3개 시험 제품만 충족했고 루미트론과 탐룩스, 소빗, 리벤스룩, 시그마 LED 5개 시험 제품은 기준 미달로 분석됐습니다. 기존 형광 램프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형광 램프에 준하는 수준의 밝기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수명 성능은 전 제품이 문제 없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리벤스룩 시험 제품은 감전과 누전 위험성이 확인돼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LED 등 구입 시 집에 있는 등기구의 정확한 규격을 살펴보고 교체할 땐 등을 끄거나 누전 차단기를 내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9명으로 가장 많고 제천과 진천에서 각각 2명, 음성과 단양에서 1명씩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15명 중 10대와 10대 미만은 6명입니다. 충북의 누적 확진자는 8,480명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대중교통 분야의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하고 겨울철 도로 제설에는 요소수가 필요 없는 차량 위주로 투입합니다. 요소수 매점 매석을 합동 점검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신고 접수와 특별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어린이집 교육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충청북도가 내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충북교사노조는 일방적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북교육발전소도 합의 파기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과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2018년 당시 도와 도의회, 교육청 간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파리를 방문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프랑스 측에 직지의 한국 전시를 요청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희 장관은 지난 15일 프랑스 문화부에서 바슐로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직지 심체 요절의 한국 전시를 요청했고 바슐로 장관이 직지를 한국에 보낼 경우 압류 가능성을 우려하자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증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에 바슐로 장관이 직지를 소장 중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실무 협의를 요청해달라고 답변해 추후 협상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청주문화원이 올해 15번째로 개최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를 기념해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위대한 유산이란 책을 발간하고 오늘 청주 성안길의 한 서점에서 출판회를 열었습니다. 위대한 유산은 초정 출신인 청주대 교양학부 병광섭 교수가 글을 쓰고 동양화가 강호생 씨가 수목화 그림을 그렸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용암동에서 월호동 새 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상당구 선관위는 그동안 용암도 청사가 금천광장 주변 상권 밀집 지역에 있어 물품 수령이나 방문자 주차 등 선거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청사 이전으로 이 같은 어려움이 해소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